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0월 18일 금요일 오후 3시 46분입니다. 어젯밤 미국 증시 분위기는 안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젯밤은 이렇게 마감을 했죠. 혼조하게 마감을 했죠. 겉으로 봐서는요. 근데 실질적인 분위기는 안 좋았다고요. 근데 호재에도 불구하고 안 좋았던 거라고요. 잠시 복습하자면 호재 뭐가 있었죠? TSMC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이 좋았다. 호재죠. 또 그리고 뭐가 있죠? 경제지표 발표됐는데 경제지표가 좋았다라는 것도 호재입니다. 여기 아직 반영은 되지 않은 내용이긴 한데 미국 증시 마감하고 나서 넷플릭스가 좋은 실적 발표한 것도 일단 오늘 호재로 작용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이런 호재들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젯밤 미국 증시는 분위기가 안 좋았던 겁니다. 왜 분위기가 안 좋았냐면 지금 주식시장이 잘 올라가고 있다가 이 ASML 실적 쇼크로 인해서 한 방을 얻어 맞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SML이 갑자기 뜬금없는 시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로 인해서 강한 매도세를 한번 얻어맞았고 이걸로 인해서 상승 탄력이 거의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혼조한 구간 안에 들어섰고 혼조한 구간 안에 들어섰으니 어떻게 해야 된다? 마냥 오를 거라고 기대하는 게 아니고 하락으로도 전환될 수 있다라는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어젯밤에 이러한 호재에도 불구하고 분위기가 안 좋았고 5일선을 넘어서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으니까 아래쪽으로 조금 더 경계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 밤에도 이런 논란은 계속 될 겁니다. 5일선을 넘어가는 게 맞냐, 붕괴시키는 게 맞냐, 이거 방향성 어디로 가는 게 맞냐, 계속해서 일단 물음표, 지금 이제 시장 참가자들이 고민을 하는 그런 구간에 와 있다라 보시면 됩니다. 아직까지도 혼조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ASML 충격도 극복하지 못하고 있고 계속해서 5일선을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미국 증시는 조금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반등시 매도 전략으로 대응이 가능하고 하방 진입 좀 공격적으로 이거는 매우 위험한 겁니다. 그죠? 본인 취향에 따라서 하시면 되는데 조금 위험을 많이 감수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등시 매도 전략이 일단 해보자면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방향 전환도 염두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젯밤 미국 증시까지는 일단은 그러니까 어젯밤 유럽 증시 어젯밤 유럽 증시 개장했을 때까지는 일단 분위기가 좋았다. 근데 유럽 증시 마감하고 나서 미국 증시만 열려있는 이 애매한 시간대에는 분위기가 안 좋아졌다. 그리고 나서 오늘 아시아 증시 시간에는 분위기가 좀 안 좋다가 중국이 경제지표를 발표했습니다. 중국이 경제지표 발표를 했는데 좋았거든요. 이거 발표 이후로 다시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는 일단은 좀 좋은 그런 상황으로 다시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분위기는 일단 좀 긍정적이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긍정적인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의 중국의 경제 지표가 좋았다라는 거 하고 엔비디아 실적 아직 반영이 안 된 부분인데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영향을 미치고 있겠죠. 그죠? 지금 현재 분위기가 좋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혼조한 구간이니까 만약에 이제 오늘 밤에 미국 증시가 상승을 하려고 하면은 이런 상승을 활용해서 하방 진입을 공격적으로 하실 분들은 생각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어젯밤에 열심히 해서 오늘은 그냥 이제 조금 좀 적당히 빨리 하다 좀 잘 생각이고 하여튼 계속해서 어떤 욕심이 있으신 분들 난 좀 위험을 많이 감수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밤까지 계속해서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고요. 오늘 좀 전에 말씀드렸던 중국 지표 요겁니다. 중국의 경제 지표들이 예상을 다 넘어섰어요, 대부분. 그래서 이 시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지표를 보고 오늘 낮에 어떤 반응이 있었냐면은 일본 증시 상승, 그죠? 당연히 중국 증시도 상승, 한국 증시는 하락 마감했네요, 그죠? 한국 증시는 반도체의 영향, 어젯밤 반도체 부진했던 영향을 받아서 하락 마감했는데 어쨌든 아시아 증시 분위기는 일단 전반적으로 일단 좋은 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중국 지표에 대한 영향으로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중국 증시가 올라오면서 원자재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보시는 건 구리 가격인데요. 구리 가격들이 찔찔찔찔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리가 이 정도 올라와서는 답도 없습니다. 구리는 이 정도 올라와 봤자 하락을 극복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반등시 매도 전략이 유효합니다. 구리 가격은요. 그리고 국제유가도 중국의 경제지표가 좋다라고 하니까 수요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국제유가도 찔찔찔찔 올라가고 있고요. 이런저런 긍정적인 위험자산들이 좋으니까 주식시장도 이 나스닥, S&P 이런 선물도 시간 외에서 지금 쫄찔찔찔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고
중국의 경제 지표가 좋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채권은 일단 좀 더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아무튼 지금 계속해서 일단 그런 관점으로 좀 보자고요. 그 채권과 주식이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드렸죠. 요즘에 계속해서 아마 당분간 이렇게 좀 갈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주식시장이 좀 혼조한 구간이고 주식시장이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으니 그 이야기는 한편으로 이야기하면은 장기 채권이 거의 바닥에 다 왔을 가능성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장기 채권이 상승 전환하는 것도 좀 일단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의미는 지지력이 보이질 않아요. 매력적인 가격이긴 한데 삼성전자처럼 의미는 매수세가 안 보여가고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이런 점들 좀 지켜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채권이 좀 살아나는 게 아닌지 오늘 밤에 좀 이런 것들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밤에는 뭐 특별히 경제지표 발표 이런 거는 일단 예정된 것은 없습니다. 뭐 오늘 밤에도 여러 가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뭐 예정이 되어 있는 거 말고는 오늘 밤엔 특별히 의미 있는 뭐 그런 지표 발표는 일단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영국에서 그 소매 판매 지표 발표됐는데 다 예상을 상회하네요. 이런 점들도 금리가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채권이 떨어지는데 또 영향을 좀 미치긴 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근데 주식은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주식은 혼조한 구간 안에서 계속 매도세가 누적되고 있으니까 이거 믿고 반등시 매도 전략 하실 분들은 하실 수도 있다. 이거는 좀 위험 감수 성향이 나는 높은 위험을 감수하겠다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드리는 이야기고, 보편적인 분들은 한번 강한 매도세가 훅 쏟아지고 나서부터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하는 게 조금 더 정석에 가까울 겁니다. 그게 조금 더 보편적일 거예요. 다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하여튼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굉장히 어떤 중요한 그런 구간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뭐 예를 들어 나스닥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올라가면 굉장히 많이, 떨어지면 굉장히 많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목표치가 큰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고, 결과적으로 7월 중순부터 지금 10월 중순까지 해서 이렇게 몇 달 동안 이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에너지가 많이 모여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출렁출렁 많은 일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지나고 나서 이 모든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는 어떤 힘이 모였다, 여기서 에너지가 많이 누적됐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에너지가 어디로 터져 나올지 지금은 일단 아직까지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일단 뭐 그런 상황이긴 하죠. 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제 먼저 약한 친구들은 아래쪽으로 이미 꺾여버린 친구들도 있고, 대표적으로 뭐 반도체 지수 그리고 뭐 한국 증시, 양대 지수 이런 것들은 이미 아래쪽으로 꺾여버린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강한 친구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S&P 지수 이런 것들은 아직도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상승 탄력이 둔화됐을 뿐이죠. 지금 혼조한 구간 안에 어떤 다 일관적인 그런 방향성은 찾지 못한 채 좀 혼란해하고 있다 이겁니다. 아무튼 지금 좀 혼란하면서 여러 가지 투자자들이 좀 생각이 많을 텐데, 요즘에 시장에 사람들이 하고 있는 뭐 그런 대표적인 어떤 시장 이슈 같은 것들 제가 좀 몇 가지 좀 일단 적어 봤습니다. 뭐 대략적으로 뭐 적어 봤으니까 뭐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씩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미국 경제가 너무 좋다는 거죠. 근데 중국 경제가 좋다라는 건 이건 이제 오늘 나온 경제지표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원자재가 상승하고 있고, 원자재가 상승하면은 인플레이션 걱정이 약간 살아날 수가 있다라는 점, 그래서 채권에 좀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점. 하여튼 요즘에 이런 것들이 요즘 이슈라는 거, 그냥 단편적인 것만 그냥 이야기하고 지금 뭐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 경제가 좋으니까 지금 미국 경제가 좋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떤 앞으로 뭐 주식이 잘 나갈 거야, 기업들 실적이 좋아질 거야 라는 것 때문에 주식시장이 좋긴 좋은데, 근데 문제는 경제가 너무 좋다 보니까 금리 인하의 기대가 조금씩 꺾여가고 있죠. 50bp씩 인하하면 좀 경기 민감주들이나 러셀 지수가 좋을 수 있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큰 기대는 또 어려운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소형주들도 좀 그렇다라고 해서 AI나 빅테크 기존의 대장들은 말씀드렸다시피 S&P가 지금 퍼가 21배, 22배 이렇다고요. 굉장히 비싸다고요. 고평가 논란이, 이건 제가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건 이제 월스트리트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야, S&P가 좋고 더 올라갈 수 있는 건 알겠는데 근데 그래도 좀 지금 싸지는 않지 않냐? 지금 분명히 비싼 쪽에 좀 속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좀 부담스럽죠, 그죠? 하여튼 그래서 지금 뭐가
어느 한쪽으로 막 그렇게 그 강력하게 어떤 한쪽으로 방향성이 나오기에는 이런저런 의견들이 이렇게 서로 상충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와중에 주식시장 빠지기도 어려운 게 대선 앞두고 유동성은 또 굉장히 또 많이 있고요. 옐런 재무장관의 부양책 같은 것도 좀 많이 있고, 한편으로 또 트럼프가 또 선전을 하고 있는 것도 주식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또 미치고 있긴 하겠죠. 하여튼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그냥 그런 조각조각적인 변수들을 그냥 이제 한번 나열만 해본 겁니다. 어쨌든 지금 뭐 일방적으로 주식이 오른다, 일방적으로 주식이 떨어진다, 이렇게 주장하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이슈들이 좀 복합적으로 얽히고 설켜 있어가지고, 하여튼 지금은 아직 그 주식시장의 어떤 방향성이 명확하게 나오진 않은 상황입니다. 아무튼 근데 이러이러한 재료들을 가지고 잘 요리를 해서 언젠간 결론을 낼 겁니다. 그 조만간 결론이 나긴 날 텐데, 거기서 이제 결론이 나면은 이제 여기서 나스닥이 그죠? 많이 올라가거나 많이 떨어지거나 하여튼 어딘가로 이제 결판이 나긴 나겠죠.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저런 단편적인 이슈들, 단편적인 조각들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나스닥은 뭐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여기 한 3주 9월 한 19일, 20일쯤부터 해가지고 한 달째 결과적으로 여기서 답답한 방향성을 고민하고 있는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쭉 다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게 오늘 있었던 일들, 그냥 기술적인 부분들 좀 가뿐하게 가볍게 체크만 하고 그렇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유럽 증시는 일단 하락 출발 예정이다. 어제 미국 증시 문 닫고 나서 어제 유럽 증시 문 닫고 나서 미국 증시가 빠졌던 부분을 이제서야 좀 반영을 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아직도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독일 증시인데요. 여기서 0.2% 빠져봐야 차트에 흠집도 안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강한 친구들은 굉장히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ECB에서 어제 금리 인하까지 했죠, 그죠? 뭐 어떤 경제에 대한 부양책, 뭐 자신감 그런 걸로 인해서 유럽 증시는 어쨌든 특히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전 유럽이 다 강한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보고 있는 독일 증시는 강하다. 이런 내용을 좀 봤고요. 일본 증시는 오늘 좀 살짝 상승을 하긴 했는데 뭐 중국 부양책이다 어쩌다 저쩌다 하면서, 근데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아래로 빠지고 있습니다. 바닥이 나왔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하락 중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 증시는 조금 좀 애매하긴 애매한데요. 중국 증시는 이거 분봉까지 좀 자세히 보긴 봐야 되겠는데, 이게 지금 여기서 분봉이 잘 안 나와가지고 일단 여기 단기 바닥이 일단 나온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얘가 위쪽으로도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을지, 이거는 좀 더 하루 이틀 정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많이 빠지기도 많이 올라가기도 지금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답답한 그런 구간 안에 좀 갇혀버렸다고 보여집니다. 제 생각에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루 정도 더 올라가는 꼴을 봐야 그래야 바닥이 나왔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일단 하락을 완전 극복하지는 못한 것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구리값 같은 거 보면 제 생각엔 좀 설명이 되지 않나 싶어요. 구리 가격이거든요. 이거 좀 전에 보여드렸던 구리 가격인데 오늘 올랐단 말이죠. 오늘 1.4% 지금 현재 상승 중인데 1.4% 올라봐야 이게 의미 있는 매수세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구리 가격은 아직까지도 반등시 매도 전략이 정석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빠지고 있죠. 중국 증시도 오늘 하루 올랐다라고 해서 그대로 이걸 믿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이 아니고 중국에서 경제 지표들이 좋게 나오면서 이 달러 강세가 약간 해소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근데 이것도 달러 강세가 완전 해소되는 건 아닙니다. 달러 강세 흐름 자체는 여전히 굳건합니다. 이거는 위안화인데요. 위안화 약세 흐름 굳건합니다. 그리고 뭐 엔화 약세 흐름도 굳건합니다. 잘 올라가고 있죠. 이런 모습들. 또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계속해서 1370원이죠. 오늘 계속해서 잘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는 계속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오늘 중국 경제지표가 좋으니까 달러 강세가 다소 완화됐지만은 그래도 달러 강세의 추세적인 부분은 계속 진행 중이다.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일단 딱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 한국 증시 내용 좀 말해보겠습니다. 한국 증시 좀 살펴볼게요. 코스피를 좀 먼저 볼까 하는데, 코스피는 사실 어제 이미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방향성이 좀 얼추 나왔다라고 생각을 좀 하긴 했거든요. 5분봉입니다. 코스피 5분봉. 어제 가만히 보고 있었는데
오후 들어가지고 이제 급격히 이 무거운 이평선들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꺾이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장 막판에 TSMC 좋은 실적 발표하면서 어거지로 끌어올렸죠. 어거지로 끌어올리고 나서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오늘 잘 가는 모습, 이런 모습이 나와서 저는 오늘 코스피는 조금 의미 있는 매도세가 좀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자리를 붕괴시키기도 했고요. 분봉상에서 보면은 뭐 대략적으로 이 자리가 그죠? 이 자리가 대략적으로 어떤 중요한 자리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 자리를 확 내려앉히면서 오래간만에 좀 의미 있는 매도세가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방향성은 이미 이제 아래쪽으로 굳어졌다. 이제 코스피는 방향성을 아래쪽으로 굳혔다라고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고 이런 식으로 저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어떤 그런 모습을 일단 만들어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아직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일봉에서 보시면은 지난 언제죠 여기 10월 2일, 10월 4일, 뭐 10월 7일 이때 단기 바닥을 만들어 놓은 자리를 붕괴시킨 건 아닌데 일단 근데 이 위에서 일단 고점을 확인했기 때문에 일단은 아래쪽으로 방향성이 정해졌다라고 보고 이런 자리도 깰 수 있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지금 이 코스피는 보시다시피 여기서 굉장히 오랫동안 횡보해 있죠. 굉장히 좁은 구간에서요. 에너지가 빽빽하게 모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방향성이 터져 나오면은 굉장히 목표치가 멀리 갈 수가 있을 텐데 일단 오늘 저는 좀 의미 있는 매도세가 좀 등장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뭐 그런 모습들이 뭐 구체적으로 또 어디서 또 보이냐면은 풋옵션인데요. 요거는 풋옵션 같은 걸 보셔도 풋옵션들이 지금까지 넘지 못하던 5일선이 여기 올리브색인지 갈색인지 요게 선 내려오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훅 넘어섰다라는 거. 오늘 5일선을 다 같이 장악했다라는 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정도로는 아직 시장이 대폭락한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서야 코스피는 단기 고점을 확인했고 이제 아래쪽으로 방향을 틀었어 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신호가 이제 오늘 나온 거지. 야, 신호가 나왔으니까 내일부터 대폭락이 이어진다. 요거는 아직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아직까지 풋옵션들은 지난번 이 하락의 영향 이걸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아직까지는 여기서 조금 더 시행착오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뭐죠? 이런 시행착오가 있을 때마다 조금씩 코스피는 반등시 매도 전략, 뭐 예를 들면은 뭐 하방 베팅이나 어떤 풋옵션 같은 것들은 눌림시 매수 전략, 그죠? 이런 것들은 앞으로 눌림시 매수 전략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해 나가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코스피는 어떤 신호를 봤다, 뭐 이 정도로 일단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서야 뭐 시동이 좀 걸린 거다, 뭐 요 정도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죠? 앞으로도 천천히 움직이면 된다, 뭐 이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은 뭐 기존부터 찔찔찔찔 잘 하락을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이제 뭘 했냐, 하락의 탄력을 좀 더 강화시키고 있죠. 조금 더 기울기가 가팔라졌습니다. 코스닥은 원래 빠지고 있었고 하락이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그죠? 뭐 특별히 이상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 하락이 굳어지고 있고요. 코스닥은 목표치가 좀 굉장히 좀 많이 열려 있을 수 있습니다. 역시 코스닥도요. 그래서 좀 경계를 하셔야 된다, 뭐 그런 겁니다. 코스닥은 지금 잠깐 내용을 좀 보시면은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중장기적인 건강이 벌써 안 좋다고요. 얘는요. 일단은 이 지난번 저점인 1150 부근이 어떤 의미 있는 지지선인데 지금 자칫 잘못하면 이까지도 충분히 내려오는 걸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어쨌든 이 꺾이기 시작한 이 자리는 중기적 장기적으로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모여 있는 그런 자리라 가지고 하여튼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한국 증시는 그래서 이미 이제 어떤 약한 증시이기 때문에 이미 이렇게 좀 맛이 가버린 겁니다. 아직 강한 증시들은 버티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그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면은 한국은 뭐 계속 빠질 것 같고 뭐 그렇긴 한데 아무튼 근데 이제 확인은 필요합니다. 미국 증시가 오늘 밤부터 뭐 또다시 랠리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코스피, 코스닥이 또 폭락을 하겠어요. 미국이 올라가면 또 그렇지는 않겠죠. 아무튼 한국 증시는 꺾이긴 꺾였는데 미국 증시에 따라서 또 살아날 수도 있으니 아무튼 확인, 체크는 더 필요하다. 검증이 더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지금 당장 뭐 대폭락 그런 거를 생각할 때까지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서야 어떤 뭐 하락으로 전환 뭐 그런 게 이제 좀 등장한 거니까 아무튼 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시장 분위기 굉장히 안 좋았죠. 뭐 오늘 하락 종목수 굉장히 많았고 오늘 코스닥, 코스피
양대지수 모두 다 하락 종목 수가 굉장히 많았죠. 골고루 다 빠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수급 이런 것도 뭐 안 좋았을 거고요. 그죠?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을 거고.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 이런 거 보시면요. TSMC가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TSMC가 어제 실적 발표하고 나서 잠깐 요까지 올랐었거든요. 진한 오렌지색 선이 뭐다? 요게 5일선인데 그냥 TSMC의 실적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반등시 매도 전략 그냥 가던 대로 쭉 이렇게 가고 있고, 삼성전자는 이제 뭘 해야 된다? 이제 폭락을 유의해야 되는 때가 왔습니다. 너무나 매력적인 가격이긴 한데요. 아무튼 이렇게 되면 단기 바닥을 지난번에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단기 바닥을 이제 뭐 깨버리겠다 그런 거죠. 여기서 빠지면은 많이 빠질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뭐다? 여기서 지금 뭐 2주 가까이 옆으로 횡보를 했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쌓였단 말이에요. 지금 가만 생각해 보시면 쭉쭉쭉쭉쭉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여기서 반등도 안 나왔어요. 반등이 이 정도는 나올 수도 있잖아요. 반등도 안 나오고 지금 뭐다? 이거는 그냥 잠시 하락이 둔화되는 선에서 지금 어떤 하락이 잠시 쉬어간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락을 하게 된다면은 정말 많이 빠질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빠질지 이건 딱히 지지선도 지금 없거든요. 이건 이제 미지의 구간으로, 미지의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뭐 저 밑에 어떤 이런 추세선들을, 물론 차트를 아주 장기적인 관점으로 놓고 계속해서 어떤 뭐 이런 추세선들을 그으면은 분명히 지지선을 찾을 수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지력을 찾으려고 하는 거는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매력적인 가격인데요. 하여튼 여기서 더 빠지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게 좀 문제이긴 합니다. 하이닉스도 오늘 조금 좀 오래간만에 좀 의미 있는 매도세가 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언제였죠 이게? 이건 30분 봉이에요. 하이닉스 10월 16일 날 한번 훅 빠지면서 상승의 기울기가 한번 타격을 받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장중에 훅 팔아먹으면서 상승의 기울기에 다시 한번 타격을 줬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이닉스도 이 정도 했으면은 일단은 뭐다? 일봉상에서 보면 121선을 저항으로 느끼면서 여기를 못 넘어가는 그림이 됐고요. 하이닉스 이런 식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3중 고점형을 확인하는 그런 모습이 좀 된 거고, 여기서 일단 저는 단기 고점 나왔다라고 봅니다. 일단 하락 전환했다라고 보여지고 앞으로 반등시 매도 전략 하이닉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좋다라고 말씀드린 자리가 이 자리였는데 좀 많이 올라갈 줄 알았는데 시장 분위기가 ASML 쇼크 때문에 좀 맛이 많이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도 이제 좀 주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지금 시간의 관점에서 그렇죠. 뭐 미국 증시가 잘 회복해주면 괜찮은데 어젯밤 반도체 지수도 보여드렸고 이랬는데 보시다시피 좀 영 힘이 없어가지고 하여튼 경계를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오늘은 뭐 반도체만 빠진 게 아니고 골고루 다 빠졌기 때문에 뭐 다른 거 이야기는 뭐 딱히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차 전지들도 신나게 빠졌죠.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도 다 봤고요. 미국 증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그죠? 뭐 분봉 단위로 보면 조금 더 설명이 쉬울까요? 분봉 단위로 보면은 지금 뭐다? 지금 여기는 진한 주황색 선, 요거를 계속해서 테스트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선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이 선에 대한 검증을 이어나갈 겁니다. 근데 일단 보시면 지난번 ASML로 인한 충격을 여기서 한번 받았고, 그리고 어젯밤에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매도세가 한번 나왔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매도세와 이 매도세를 믿고 여기서 오늘 만약에 주황색 선 위로 올라오면 반등시 매도 전략 좀 공격적으로 하방 진입 이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하실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조금 좀 정석에 가까운 좀 더 안전한 이야기를 하자면요, 이 주황색 선, 이 주황색 선을 넘어가지 않고 여기서 한번 훅 아래쪽으로 빠뜨리는 어떤 이러한 거죠. 이러한 모습이 여기 주황색 선 밑에서 이런 게 한번 나타나면은, 그러면 진짜 방향 전환이라고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사실 이거는 그냥 방향 전환이 됐다라기보단 그냥 이렇게 혼조한 겁니다. 이건요, 아직까지는요. 사실 미국 증시 양대 지수는 아직도 강합니다. 그런 점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되겠어요. 다만 근데 반도체 지수는 맛이 갔다 이겁니다. 반도체 지수는 맛이 갔고 나스닥하고 S&P는 아직 살아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입장에서는 만약에 혹시나 얘가 위로 올라오면은 또다시 이런 식으로 반등시 매도 전략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입니다만요. 제가 저기 며칠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아마 어제 아침 영상이었나 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 부분 잘 참고하시라고요. 이 부분과 비슷할 수도 있다.
물론 약간 패턴은 다릅니다만요. 7월 12일, 7월 15일, 뭐 7월 16일 이때 모습이거든요. 이때도 진한 주황색 선을 몇 번씩 이렇게 넘나들면서 이렇게 테스트를 했잖아요. 몇 번이나 테스트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진한 주황색 선을 넘어가지 못했죠. 넘어가지 못하고 아래쪽으로 급격하게 이렇게 쏟아지는 모습을 확인했다. 지금도 약간 이런 과정일 수 있습니다. 모양은 약간 다를 수 있지만요. 그때와 비슷하게 어떤 의미 있는 매도세는 한번 확인했고, 이때는 뭐였는지 제가 까먹었는데 하여튼 ASML 실적이 이번에는 이런 매도세를 일단 한번 최초의 매도세를 보여준 거고, 어젯밤에는 이제 TSMC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주식을 팔아먹으면서 이런 매도세를 한 번 더 작은 매도세를 만들어낸 거고, 아마 오늘 밤 뭐 이런 모습들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시 어제 오늘로 돌아오자면은 뭐 약간 지금 좀 전에 보셨던 그런 상황과 좀 비슷한 패턴일 수도 있다고요. 지난번에 그때 모습을 한번 보시고 오늘 밤 뭐 열심히 하실 분들은 열심히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봉에서 말씀드렸죠, 그죠? 좀 전에 봤던 부분이 일봉에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지금 패턴이나 일봉의 패턴이나 이평선의 배열이나 이런 모습들이 비슷비슷하다고요. 공교롭게 가격도 이 가격이나 이 가격이나 비슷하고요. 2800대, 2700대 뭐 비슷비슷하고요. 그래서 이 예전에 이때 사례를 참고하시면은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꺾일지 안 꺾일지는 뭐 아직 모릅니다. 아직은 사실 혼조한 구간이에요. 다만 이제 경계를 좀 하자 이겁니다. 꺾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좀 경계를 하자 이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들 많으셨고요. 즐거운 주말들 보내시고 내일 아침에 영상 또 한 편 올리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